오늘은 좀 날이 좀 많이 덥죠, 그죠? 자, 일단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저녁 방송에는 좀 이제 그 고점 눌림목하고요, 바닥 눌림목에 대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오늘 이제 이거를 왜 준비를 했냐면 요즘에 종목들을 이렇게 개인들이 이제 스스로들 이렇게 인터넷 검색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아무튼 많이 뽑으시는데 종목들 이렇게 매수하시는 거 보면은 조금 이제 좀 뭐예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고점에서 사셔가지고 물리시는 분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고점에서 이제 사서 물리시는 분들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잘 몰라서 뭐 누가 원해서 물리겠습니까, 그죠? 일부러 물리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튼 요즘에도 과거에도 그랬고 물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그 많이 물리는 이유가 눌림목인 줄 알고 들어가셨다가 말 그대로 물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이제 그런 것들 바닥 눌림목하고 고점 눌림목 차이가 뭔지 좀 구분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들 있죠, 대선주를 이제 대선주 이제 가지고 오늘은 신용 있죠. 아까 우리 돌멩이님도 아까 질문 주시고 막 그랬는데 신용 물량이 늘어나는 것과 늘어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진짜 눌림목과 가짜 눌림목의 차이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 돈마이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좀 지각하신 분들이 많네요. 잠깐만요. 네. 그렇죠? 네. 코야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여기 목소리 잘 들리시고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셔서 네, 좀 천천히 시작하지 말고 바로 시작하죠. 네. 사람들이 조금 늦게 들었다고 해서 네, 늦게 시작하면 누가 빨리 들어오겠습니까? 그죠? 네.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에는 이제 그때는 저녁 방송 때 이제 무료 종목 추천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10년 전에. 네, 지금은 안 하지만 그때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회원들이 딱 이렇게 8시에 시작을 하면 바로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천천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이제 종목을 이제 무료로 추천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 추천을 맨 뒤에 있거든요. 맨 끝에 하니까 그냥 종목이나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8시부터 9시까지 방송을 하면 8시 한 40분, 50분쯤 그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보기 그래서 네. 아침에 저녁 방송 시작하자마자 바로 종목 추천 해버리고 그걸 시작했어요. 무료 종목 추천할 때 네. 녹화 안 남기고 딱 해놓고서 이제 방송하고 막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네요.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아무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고 그런데 지금 이제 종목들이 조금 약간 어떻게 표현할까요? 좀 약간 좀 애매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대선주 하시려고 이제 어떻게 하시다가 뭐 인터넷 검색이나 유튜브 검색하다가 이제 제 방송 듣게 되신 분들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저희 방 회원들도 이제 저희 방은 대형주도 합니다. 대형주도 공략을 하지만 대선주를 요즘에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저희 회원들도 대선주에 관심들이 많으신데 지금 대선주 말고 다른 게 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선 테마주 위주로 이제 뭐 기법 강의를 해도 대선 테마주 위주, 그 다음에 뭐 시황을 잡아드려도 대선 테마주 위주로 이렇게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선주에 미친 사람은 아니고요. 대형주도예요. 얼마 전에 저기 KT 같은 것도 팔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그런 것도 이따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지수는 오늘 뭐 띄워놓고 또 시작을 하는데요. 지수는 뭐 사실 별로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인데 0.7% 빠졌고 코스피도 0.97% 하락을 했죠, 그죠? 엊그제였죠. 네. 그 월요일만 해도 코스피 지수가 뭐 사상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마감했다 그래서 뭐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별로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죠. 그렇죠? 왜요? 별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계속 대선주 얘기해드리고, 그죠? 그거에 맞게 이제 기법 강의를 계속 해드리고 있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지수를 또 얘기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 얘기가 별로 없는데 그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다 보면 네, 시간만 낭비하는 거니까요, 그죠? 지금은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 종목을 내가 어떻게 공략을 해서 좀 편안하게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수익을 낼 것인가 거기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주제가 그거죠. 고점 눌림목이랑 바닥 눌림목의 차이점 얘기해 볼게요. 눌림목 싫어하시는 분들 있나요? 나는 눌림목 좋아한다 2번, 싫어한다 4번 찍어보세요. 아마 없을걸요?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네. 한번 찍어보세요. 없으시죠? 네.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쵸? 네. 눌림목 거의 다 좋아하시죠? 네. 눌림목이 이제 그 개인들이 언제 주식들을 많이 사시냐면 주가가 자, 이렇게 급등을 할 때는 무서워서 잘 안 사세요. 갑자기 휙 이렇게 올라가면 아무리 그 추격 매수 좋아하는 사람도요, 뭐지 이러다가 못 사요. 근데 언제쯤 사시냐면 여기 살짝 꺾을 때 이렇게 쉬고 있으면 여기에 또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시고 주식을 여기서 많이 매수를 하시죠. 이게 뭐예요? 상승하다가 더 이상 상승을 하지 않고 눌렀을 때, 그죠? 이거를 말 그대로 눌림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눌림목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해서 그렇지 대부분 개인들은 이런 데서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수익이 나고 어떤 사람은 물려요. 네, 물리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개인들이 물리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꼬냥님도 어서 오시고 용대방님도 어서 오세요. 네. 개인들이 많이 물립니다. 네. 자, 보세요. 잠시만요. 네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종목을 이렇게 잘 찾으셨는데, 발굴하셨는데, 그 애써 발굴한 종목,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를 갖고 매수한 종목이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떨어지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그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저는 기법 강의나 이런 거를 좀 해드릴 때 항상 의도가 있어요. 무슨 의도가 있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럼 이 기법 강의가 지금 왜 필요할까? 제가 눌림목 강의를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날아가기 전에 그때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날아가기 전에 그때 그때 눌림목 강의를 해요. 네. 그때가 지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잠깐만요. 네. 오늘 뭐 저녁에 무슨 뭐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 있나요? 제가 모르는 게 있나요? 오늘 뭐 하나요, 저녁에? 그쵸? 이상하다 그랬어요. 왜 평소에 반도 안 들어왔지? 네. 이러고 있었어요. 네. 축구가 있었군요. 네. 아이고, 그 축구 안 보시고 제 방송 들으러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그래도 절반은 들어오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저도 이제 두 다리가 달려 있는데, 저도 남자고, 대한민국 남자고, 두 다리가 달려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축구를 못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월드컵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서 네, 축구 경기 하는지도 몰랐네요. 네. 다리는 두 개가 있습니다만 네, 축구는 네, 전혀 관심이 없어서 네, 몰랐네요. 네. 아, 그랬군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반밖에 안 들어왔지 평소보다? 유튜브도 그렇고 여기 사이트도 그렇고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뭐 회원들한테 뭐 잘못했나? 네, 혼자 그러고 있었는데 뭐 정부에서 뭐 이제 정책 발표 이런 것들은 찾아보는데 월드컵 경기 뭐 이런 거는 잘 몰라요. 네. 남자인데도 잘 몰라서 네. 그렇습니다. 옛날 생각나네요. 2010 언제였더라? 2010년인가 그때 월드컵 할 때 저녁 방송 한번 열어봤는데 와 그때는 아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실제 본선 우리나라 경기할 때 네. 그랬던 경우도 있어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예 제가 죄송해요. 네 몰랐어요. 네. 아무튼 여기 또 참여하신 분들한테도 되게 감사하네요. 네. 오늘 더 열심히 방송할게요. 네. 자. 어디까지 했습니까? 네. 매수 눌림목이 아무튼 여기인데
여기에서 개인들이 이제 많이 물린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그 얘기했었죠. 제가 이 기법 강의 이런 거 할 때는 왜 한다고요? 네,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쯤에 이 눌림목 강의를 합니다. 왜요? 다 됐으니까 좀만 참으시라고. 그럴 때 제가 하는 게 눌림목 강의를 그때 합니다. 시간 때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그리고 오늘 그 눌림목 강의는 이제 뭐냐면요, 바닥 눌림목이라고 해놨는데 뭐 밑에서 이렇게 바닥을 찍고 나오는 눌림목도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양봉 있죠. 상한가나 아니면 장대 양봉을 꼽아 놓고 나서 나오는 눌림목이 있거든요. 그것도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것도. 자,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볼게요. 고점 눌림목이 뭐예요? 일단 종목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원래 맨 뒤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고점 눌림목이라는 거 이런 거죠. 수산중공으로 보시면 돼요. 정세균 씨 관련주죠. 네. 여기에서 이제 눌림목인 척 하다가 떼구르르르르 떨어졌죠. 그죠?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대선주 말고 쿠팡 관련주 동방이라고 있었죠. 네. 동방이 눌림목인 척, 이게 뭐예요? 상한가 3개 나오고 늘어났잖아요. 그죠? 눌림목인 척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떼구르르르 떨어졌죠. 그렇죠? 네. 여기가 가짜 눌림목이거든요. 고점 눌림목, 즉 가짜 눌림목이죠. 자, 요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고점 눌림목하고 바닥 눌림목의 차이점부터 구분을 좀 해볼게요. 자, 보세요. 네. 이제 고점, 즉 가짜 눌림목입니다. 네. 그 다음에 바닥, 급등 직전의 눌림목. 네. 차이점이 뭐냐면 재료 있죠. 고점 눌림목은 재료가 이미 세상에다 알려졌어요. 즉 노출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닥에 있는 눌림목들은 노출이 안 됐거나, 재료가 노출이 안 됐거나 노출이 됐는데, 노출이 됐어요. 근데 반응을 안 해요. 이해되세요? 이미 대량 거래가 거래 터지고 막 재료가 노출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주식한 지 한 달 된 사람, 1년 된 사람, 10년 된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바닥에 있는 눌림목은요, 재료가 전혀 노출이 안 됐거나 설령 노출이 됐는데도 꿈쩍도 안 해요. 그냥 무슨 바위처럼 꼴쩍도 안 해요. 거래량은 어떠냐면요, 고점에 있는 주식은 거래가 당연히 재료가 노출됐으니까 거래가 굉장히 많겠죠. 그렇죠? 네, 여기는요, 거래가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서 여기서는 돋보기가 필요해요. 안 보여가지고 안 보여요. 돋보기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해야지 보일까 말까 정도로 안 보입니다. 돋보기가 필요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정보. 그러니까 이 주식과 관련된 정보, 즉 데이터죠. 데이터, 그러니까 분석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넘쳐납니다. 그냥 홍수를 이뤄요. 홍수를. 근데 여기는요, 없어요. 열심히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했더니 최근 게 아니라 뭐 2년 전 거, 뭐 3년 전, 요런 게 나옵니다. 안 나와요. 이해되시죠? 없어요. 이게 무슨 테마주가 될 것 같아서 샀는데, 사고 싶은데 검색해도 아무래도 안 나와요.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용. 일단 신용 얘기 드릴 겁니다. 돌멩이님 들어오셨죠? 네. 신용인데, 신용 물량이 고점에서는 어떨까요? 예. 아주 그냥 확 날라요. 근데 바닥에서는요, 신용 물량이 바닥에서는요, 신용도 바닥을 찍습니다. 개인들이 다 나가고 이제 아무도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요거를 이해하고 나서 차트를 보시면 그렇구나, 이해가 이제 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고점 눌림목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물리기 직전, 즉 조정 오기 직전인 거죠. 가짜 눌림목이니까.
여기에서는 개인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굉장히 편안함을 느낍니다. 굉장히 편안해요. 그냥 계좌에 들어있는 이 좀 있으면 이제 급락할 이 종목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흐뭇해지는 거예요. 그냥 흐뭇해요. 왠지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오고, 좀 있으면 막 거기서 돈 벌 생각을 하니까 막 그냥 흐뭇해지는 거예요. 미소가 지어지고. 좀 있으면 지진 날 건데요, 그죠? 근데 바닥에 있는 종목은 이제 매수해놓고 있으면 어떤 줄 아세요? 지루해요. 똑같이 거래 없이 누르는데 하나는 편안하고요, 하나는 지루해요. 아까 여기는 이 종목을 보면서 이제 흐뭇하게 누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매수가 대비 손실이라는 얘기예요. 거래가 없이 거래도 잘 안 되고 내 매수가보다 약간 손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편안함을 느낀다니까요. 흐뭇해요. 근데 여기서는요, 지루하고 답답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왜 이럴까?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주식을 못할까? 자기감마저 들어요. 나만 이런 것 같고 소외감도 느끼고 막 그래요. 어디에서요? 바닥에서 그래요. 바닥에서. 왜요? 안 가니까. 요즘에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중에 가슴을 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1월달에 고점 찍고 이제 6월달쯤 되니까 이제서야 이제 정신이 드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안 가니까요, 그죠? 네, 이걸 어떡하지? 네. 처음에 1월달에는 좀 파시라고 안 파시던 분들도 지금은 가슴을 치세요. 네, 답답하니까. 거의 바닥이 나오겠다는 뜻이겠죠. 대신에 조정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이렇습니다. 고점과 바닥은 이래요. 다시 얘기 드릴까요? 네. 고점은 재료가 이미 노출이 돼서 거래가 많고 정보가 많아요. 개인들이 이제 그걸 보고 신용을 갖다 지르죠. 왜요? 확실하니까. 그래놓고서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요? 떨어질 거라고는 추호도 의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닥에 있는 건요, 재료도 안 나와요. 나와도 안 움직여요. 거래는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그죠? 호가창을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움직이지도 않아요. 심할 때는요, 아침 9시가 됐는데 거래가 안 되는 경우, 거래가 재개가 안 돼가지고 가만히 있는 종목도 있어요. 9시 되면 보통 바로 이제 그 동시효과가 풀리면서 거래가 재개되죠. 거래가 동시효과가 안 풀리는 종목도 있어요. 어쨌든 정보도 없죠, 이런 종목은. 네. 신용도 다 나가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루함만 느껴져요. 그게 바닥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있어요. 더 얘기, 사실 되게 수십 가지가 있는데 한 개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에서 이제 양봉이 하나 나오잖아요. 난리 납니다. 드디어 간다고 사람들이 가지야를 외치면서 절대로 한 주도 안 팝니다. 왜요? 이제부터 시작이라. 근데 이게 뭐냐면 세력들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면서. 그리고 그거 나오고 떨어져 버리죠.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양봉 나오죠. 개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이런 건 여러분들 어디 서점 가도 이런 얘기 못 들어요. 누가 서점에서 이런 뭐 책에다 이런 걸 써주겠어요, 그죠? 온라인 방송이고, 그죠? 실시간 방송이니까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실전 매매 꿀팁이죠, 요즘 말로. 여기서 급등 나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란다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으시죠? 하도 오랜만에 막 급등이 나와갖고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놀랍니다. 그 정도로 평상시에 조용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바닥 눌림목들의 특징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어려우셨나요? 어려웠다 그러면 4번 찍어주시고. 어렵진 않으시죠? 그죠? 네. 자, 그럼 이제부터 종목을 보고 비교 분석해 드릴게요. 주식은 절대평가하는 것보다는 상대평가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놓고 분석하기보다는 여러 개를 비교 분석하는 게 여러분들 실력을 끌어올리시는데 큰 도움들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네, 이해되셨죠? 자, 저희 전략 매도한 게 하나 있는데 대선 정책주 중에서 프롬파스트예요. 이름이 참 회사 이름이 좀 있어 보여요, 그죠? 네, 프롬파스트. 네. 이건데, 쪼아님도 어서 오세요. 네.
언제 매수했냐면 5월 이거를 원래 공개를 안 하려고 하다가 팔았어요. 좀 아깝긴 한데 네. 다른 게 좀 살 게 있어서 그냥 좀 팔아드렸거든요. 5월 14일쯤에 샀습니다. 5월 14일이 언제냐면 여기네요. 그죠? 6,000원대에 여기서 매수했어요. 자, 아까 미리 말씀드렸죠. 눌림목인데 바닥에서 나오는 이런 눌림목 말고 상한가나 아니면 상한가에 준하는 장대 양봉을 뽑아놓고 나서 이런 거죠. 네, 이런 걸 뽑고 나서 쭉 누르는 게 있어요. 오늘 이런 눌림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다고 했었죠. 그죠? 네. 최근에 저희가 원래 이런 데서 주식 사는 걸 좋아합니다. 바닥에서 거래 별로 없을 때. 근데 어디에요? 상한가 나오고 눌렀을 때 있죠? 여기서 매수한 게 있어요. 제가 맨날 바닥에 있는 것만 추천하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밖에 매매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죄송한데 원래는 이거 전문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저기 애니능률 있죠? 애니능률 웅진 저런 거 옛날에 공략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우리 회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어제도 대충 이 정도면 반등 나올 거라고 어제 얘기했었거든요. 선거 드리면서 그게 딱 정확히 저점이었어요. 어제. 제가 저녁 방송에서 그런 얘기 안 하죠.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회원들이랑 왔다고 막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셔야 되는데 우리 회원들은 말씀이 없으세요.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아무튼 이따 시간 나올 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추천했어요. 프롬파스트가 대선 정책 준비. 대표적인 세종시 관련주죠. 여기서 샀어요. 상한가 나고 나서 충분히 눌린 다음에 한 20일 지나서 샀을 거예요. 네. 샀는데 잘 보세요. 네. 양봉 하나 만들어 놓고 눌렀죠. 쭉 눌렀죠. 어디까지 눌렀어요? 여기 갭 있죠. 갭. 잘 보시면 이 갭인데 여기 그 갭 있는 데까지 싹 메꾼 거예요. 이 갭이 강력한 지지선이거든요. 이걸 딱 메꿔 놓고 있을 때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산 거예요. 사놓고 딱 3일, 4일 지나니까 21선에 딱 21선까지 가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잘 보세요. 21선이 깨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 회원들 매수가 대비 당연히 5% 이상 손실이 났겠죠. 저희 방은 손절을 거의 안 합니다. 처음부터 종목 추천할 때 손절가 드리지도 않습니다. 회원 중에 어쩌다 한 명씩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규 회원들 중에 왜 손절가를 안 주시나요? 손절가를 주셔야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처음부터 손절할 생각이면 그 종목 추천 안 한다고 그럽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기 매매 할 때는 단기 매매만 할 거면 단기 매매만 할 거면 손절가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스윙을 할 때는 그런 걸 다 감안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손절가를 거시면 안 돼요. 스윙은요, 내 매수가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왔다 갔다 해요. 초보분들 이거 모르시죠? 내 매수가가 5,000원이죠? 그러면 위쪽으로 5,5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가는 경우가 많고요. 거꾸로 심한 경우에는 4,500원 정도까지 갔다가 올라와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5,000원에 머물다가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심하면 여기까지 간다고요. 이해되세요? 네. 특히 테마주는 더 심하겠죠. 네. 손절가를 거실 거면은 테마주 쪽은 아예 하지 마시고요. 은행으로 가세요. 네. 요즘에 우체국 가서 그 통장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잘 안 만들어줘요. 희한하더라고요. 네. 요즘에 뭐 통장 잘 안 만들어줍니다. 네. 돈을 맡기겠다는데 거절하더라고요. 뭐 그런 데가 다 있어요, 그죠, 요즘에? 네. 물론 정부에서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은행 가도 돈도 요즘에 잘 안 받아줘요. 테마주나 특히 일반 주식, 대형주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5%, 10%도 못 견디실 바에는 그냥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여기서 잃을 돈으로 그냥 금고를 사세요. 금고. 네. 그 정도로 플러스 마이너스 10%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손절가를 거시면 손절을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여기서 했거든요. 근데 살짝 떨어졌어요. 제가 여기서 떨어질 때 제가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우리 한달 맞죠, 그죠?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편안하게. 걱정하지 마셔라. 21선 깨지면 다 끝나는 줄 아시는데 아니다. 가짜다 그랬어요. 가짜. 여기 쭉 선거드리고 뭐 그런 이런저런 얘기해드리면서 자세히 얘기를 했겠죠, 그죠? 낮에 하는 정의원들 방송이니까 얘기를 쭉 해드리고 편안하게 있으시라 그랬어요. 그 다음날 양봉 나왔죠? 그건 가짜예요. 어저께 가짜였다고 이제 확인 인증을 해준 거죠. 그리고 쓱 올라오더니 다시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하죠. 거래가 늘어났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진짜 눌림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올라왔는데 거래가 조금 있죠. 근데 여기가 가격대가 어디냐면 요 가격대거든요. 여기가 뭐예요? 윗골이 길게 달린 장대 음봉을 때려놓고 거래량도 제일 많이 터진 날이 이날이죠. 근데 보세요. 21선 깨졌다가 올라왔는데 같은 가격대인데 거래량이 여기 요거밖에 없죠. 여기 이만큼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저항이 없다란 뜻이에요. 없거나 매우 약하다. 여기는 거래량 이만큼 있고 장대 음봉이 윗꼬리가 긴데 여기 거래량 요만큼 갖고 올라가서 오히려 여기 시가보다 높게 끝났어요.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이게 이겼다는 얘기예요. 이쪽 양봉이 이쪽 음봉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매물대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거래 없이.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자꾸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한번 어딘가를 친다고 건드려가지고 개인들 터는 거예요. 이게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본인 매수가 대비 손실나는 거겠죠. 근데 어디를 치는 거 가장 싫어하냐면 단타 치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은 손절가가 다 있거든요. 그 손절 라인 건드리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손절 라인이 어딜까요? 전저점 또는 21선 여기에요. 생각해보세요. 저희 방에서 저희 회원들이 여기서 비싸게 샀나요? 싸게 샀어요. 6,000원, 400원쯤 샀나요? 그렇죠? 여기는 대충 6,000원 정도입니다. 얼마 빠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뭐냐면 21선 깨지면 큰일 나는 줄 아세요. 근데 제가 그날 웃었다니까요. 아이고 이러면서 많이들 또 털리겠구나 일반 개인들. 그랬던 겁니다. 한 번씩 건드린다니까요. 그렇게 딱 해놓고 슬쩍 올라온 다음에 여기를 돌파 못하는 척 했지만 사실은 이게 이거를 이긴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 물량만 따지면 그래요. 골리앗이 얘는 다윗이거든요. 등치를 보세요.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그죠? 네. 딱 나오고 뭐 했냐면 그 다음날 쉬었죠. 눌림목 그리고 쏴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겠어요? 네. 이게 진짜 눌림목 이렇게 한다고. 제가 요즘에 눌림목 강의 왜 할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왜 한다고요? 네. 올라가기 전에 꼭 한번 털고 갑니다. 이거 털리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20에선 깨는 겁니다. 문자반 회원들 이제 이해 가시죠? 문자반 회원들은 낮에 방송 못 들으시니까 이 얘기 오늘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죠? 이날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신경 쓰지 마시라고. 리딩을 편안하게 하죠. 설명 다 해드렸고 가짜라고요. 글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8,000 여기 500원 뭐 요 정도부터 계속 팔았어요. 팔고 나머지 물량 싹 정리하고 끝냈어요. 싹 끝냈어요. 그래서 이게 수익 제일 많이 내신 분들은 한 30에서 40% 정도? 한 40%까지도 수익이 났어요. 보유기간 한 2주 됐겠네요. 그죠? 보유기간 2주 길어야 3주 그죠? 한 달도 안 돼갖고 40%까지 수익이 났어요. 매수가 대비 매도하는 그 근처 다 감안해서 스윙이죠. 스윙이 뭐냐면 한 달 이내에 30에서 50% 이상의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스윙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요.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40%까지 났어요. 네. 편안하잖아요. 손절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이게 진짜 눌리는 거예요. 앞에 장대 항목 하나 딱 찍어 놓고 누르는 거예요. 얘기를 더 해볼까요? 재밌어요. 이게요, 차트를 이렇게만 놓고 보면 21선을 깼을 때 손절하고 싶고 더 떨어질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막 그렇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잘 보세요. 크게 놓고 보면 뭔지 아세요? 여기가 매수 자리였어요. 여기가. 왜냐면 자, 이게 뭐예요? 대충 보세요. 박스권이죠. 그쵸? 맞잖아요. 그죠? 바로 여기 11월 달부터 작년 11월 달에 이제 세종시 관련주에서 급등했었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죠? 이게 박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박스권을 제대로 한번 봐볼까요? 여기인 거예요. 그죠? 이게 박스권이죠? 그죠? 그러면 박스권을 돌파한 종목을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은 언제 사는 건 줄 아세요? 여기쯤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박스권 저항이었죠. 그죠? 이거를 돌파하고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떨어졌다 가는 경우가 있어요. 박스권 돌파한 종목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박스권 돌파한 종목을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은 많이 기다렸다가 요 근처로 붙을 때 그때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프롬퍼스트가 여기서 음봉이 하나 더 떨어졌으면 뭐예요? 사야죠. 뭔 손절이에요. 아까 여기 이제 갭도 다 메꿨겠다. 그죠? 거래 싫어서 박스권 돌파했으면 진짜 돌파한 거거든요. 내려올 때는 잠깐 쉬려고 내려온 거예요. 말이 달리다가 목이 말라서 어디에요? 내과에서 물 먹으려고 물 먹고 가려고 잠깐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죠. 박스권이 더 의미가 있죠. 여기 보세요. 작년부터 최근까지 1년 가까이 된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1년 가까이 된 박스권이라는 얘기는 그동안 세력들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매집했다는 얘기예요. 매집해놓고 한번 쭉 들었다가 누른 거예요. 샀어야죠. 손절이 아니라. 그러면서 치고 나간 거예요. 이 종목이 끝난 건 아닌데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대충 앞이 이만큼 올라왔죠? 그 뒤에는요. 이만큼 올라왔죠? 대충 두 개의 마디 길이가 비슷하죠? 여기랑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요게 더 갈 수도 있고 프롬파스트가 아니면 그 뒤에 그 다른 또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제 그 테마주 족보 있다고 얘기했었죠? 어제 그 얘기하니까 뭔 테마주에 또 족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나 막 그러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예, 족보가 있어요. 제가 다른 것도 잘 많이 이제 설명할 수 있지만 세종시 관련주들 족보 얘기를 다 해드릴 수 있어요. 누가 종갓집인지 쭉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여기도 족보가 있거든요. 10년 전에 탄생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족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프롬파스트인 거죠. 이렇게 해서 아무튼 적당히 수익 내고 나왔어요. 이게 진짜 눌림목이었고 가짜 눌림목은 뭐냐면 많죠. 뭐냐면 프롬파스트 말고 이제 수완중공학과 그거 보시면 돼요. 이게 잘 보세요. 이거하고 저기 오세훈 씨 관련주 시험 거 보면 돼요. 여기였죠. 거래를 딱 실어놓고 그죠? 네. 더 갈 것처럼 하다가 뭐였어요? 못 갔잖아요. 거래가 확 줄었죠. 투자 경고 맞았겠죠. 그렇죠? 3일 동안 거래가 안 됐죠, 그죠? 네. 그러고 있다가 운봉한 데 맞고 하락했죠. 바로 하락한 건 아니고 눌림목인 것처럼 잠깐 그 행세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개인들이 다 몰렸습니다. 왜 몰렸을까요? 정세균 씨가 국무총리 사퇴한 게 언제인지 검색 한번 해보세요. 정세균 씨가 이제 그 국무총리 이분이 사임하시기 전에 이미 언론에서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얘기가 나왔었어요. 언제쯤에 사임할 거라고. 그때부터 올라간 거예요. 이제 이번 주 내로 이제 사임할 거다 뭐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이제 그때 고점을 찍었던 거고 대충 그때입니다. 개인들이 어디서 샀겠어요? 여기서는 안 사고 여기서 산 거예요. 왜요? 진짜로 사임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왜 더 좋았는 줄 아세요? 윤석열 씨가 3월 초에 사표 쓰고 나서 종목이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정세균 국무총리도 사표 쓰면 정세균 씨 것처럼 막 애니능률 막
저는 갈 거야. 그랬던 거예요. 수완중업 이제 시작이야 그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람들의 생각은 다 똑같아요. 가방끈이 길건 짧건 투자 금액이 적건 많건 나이가 많건 적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다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선주는 보통 파동이 3개 나오면 쉬거든요. 근데 보세요. 하나 나왔죠? 쉬고 2개 나왔죠? 쉬고 3개 나왔죠. 3개의 상승 파동 길이가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마디 길이가 거의 똑같잖아요. 지금. 거의 100%짜리거든요. 그쵸? 네. 그럼 뭐예요? 뭐가 오겠어요? 여기서 추가 급등이 나오겠어요? 아니면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어요? 주식은 확률로 하는 거니까요. 이거보다는 이쪽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랬잖아요. 수완중업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신규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때 제 얘기 듣고 이거 파셨대요. 어지간하면 사람들이 잘 안 팔았는데 그분은 파셨어요. 나중에 고맙다고 인사받았어요. 고맙다고 인사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더 고마웠어요. 왜냐면 여기서 수완중업을 안 좋게 얘기했는데 한 사람 파신 분은 그분이 거의 유일했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인사하신 게 아니라 제가 그분한테 인사를 해야 될 정도로 고맙다고요. 네. 네. 그렇게 얘기해도 안 팔아요. 더 간다고요. 윤석열 씨 사표 쓰고 나서 이제 급등을 하니까 그랬던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보죠. 이게 대표적인 가짜 눌린 거고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거래도 없죠. 그죠? 네. 주가도 이렇죠. 네. 종목들이 이제 가짜 눌림목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흔들릴 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네, 특별히 보여드리죠. 우리 회원들한테만 가끔씩 얘기 드리는 건데 5일선 있죠. 5일선 단타 치는 사람들이 생명선으로 여기는 5일선. 네. 잘 보시면 여기 5일선이에요. 색깔이 바뀌었죠. 5일 이동평균선 요건데 주가가 열심히 갈 때는 5일선을 밟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세력이 나가고 가짜 눌림목이 나와서 세력이 나가고 나면 이 5일선을 밟고 있다가 그때부터는 담요처럼 덮고 있습니다. 보시면 캔들이 이 녹색 선 밑에 있죠. 담요처럼 가끔씩 위로 올라오기는 하지만 다시 덮고 올라오긴 하는데 다시 내려가고 거래 없고 계속 이렇게 가요. 주가가 열흘 이상 5일선 덮고 있으면 이거는 조정이라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배우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런 거 보고서 판단을 하세요. 이게 담요 덮고 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네.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조정 진행 중. 조정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네, 그렇게 보시면. 그때 그래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 그랬던 거예요. 네. 자, 참고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프롬파스 같은 차트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저희 방에서 다 판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비상교육이라고 있거든요. 보시면 비상교육은 기존 회원들이 갖고 계셨던 건데 요번에 여기서 다 팔았어요. 수익이 이제 당연히 이제 50% 이상 많이 났어요. 근데 뭐예요? 아까 똑같잖아요. 누구랑요? 프롬파스트랑 급등 한번 했다가 눌렀죠. 누르고 나서 뭐였어요? 21선 한번 깼었죠. 깼다가 다시 올려서 가버린 거예요. 마디 길이는 여기와 여기가 얼추 비슷하죠. 비상교육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일자리 관련주들도 순환매가 돌거든요. 오늘 저녁에 원래 문자반 회원들한테 일자리 관련주 순환매 도는 걸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 저녁 방송할 때 내일이나 금요일날 좀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뭐냐면 아까 프롬파스하고 똑같은 차트입니다. 세력이 크게 시세 분출을 안 했고 바로 눌러버린 거예요. 눌렀다가 다시 한번 들었다 놨다 해주고 치고 나온 거예요. 이게 아까 보셨던 프롬파스랑 뭐가 달라요? 둘 다 정책주예요. 하나는 세종시 관련 정책주고 비상교육은 일자리 관련 정책주예요. 들었다가 프롬파스예요. 20에서 살짝 깨면서 개인들 내보내고 다시 돈이 조금 보이고 확 치고 나간 거죠. 똑같은 거라니까요. 포장지만 조금 달라서 그렇죠. 이걸 모르시는 거예요. 잘 모르시죠? 세종시 관련주들은 제가 여기서 얘기할 게 지금 아니고
일자리 관련주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일자리 관련주가 지금 10개가 넘거든요. 일자리 관련주가 정책주로요. 근데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돕니다. 종목끼리 순환매가 돌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는지는 낮에 라이브 회원들한테 쭉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무튼 종목들끼리 순환매가 돕니다. 얘기해 드릴까요? 짧게. 메가임디, IB기명, 처음에 아시아경제, 그 다음에 비상교육. 밀비스는 그 중에 끼지도 못했어요. 비상교육, 그 다음 기타 등등은 쭉 돕니다. 여기서 더 얘기하면 이제 우리방 종목이 노출되기 때문에 쭉 돌아요. 누구처럼요? 윤석열 테마주처럼. 그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신용 얘기해드린다고 그랬죠? 네. 신용을 잘 보시면, 자, 프롬파스트가 재밌는 게 여러분들 신용이 막 많아지면은 주가가 못 올라간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제가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지나가면서 얘기했었거든요. 저희 방송할 때. 네. 신용이 는다고 해서 반드시 종목이 하락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했었죠. 신용이 늘어나서 망하는 종목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써니전자예요. 난 써니전자에 신용 거신 분들 보면은 안타까워 죽겠어요, 진짜. 네. 이 친구는 신용만 늘어나면 바로 가버려요. 신용만 늘어났다 하면 그냥 신용만 늘어났다 하면 그냥 바로 보내버려요, 그냥. 제 목소리에서 약간의 짜증이 느껴지시죠? 안타까워서 그래요. 신용만 늘어나면 그냥 바로 가버려요. 대표적인 게 써니전자예요. 신용의 거의 바로미터급이에요. 바로미터. 신용이 늘어났을 때 종목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나는 확실하게 공부하고 싶다. 써니전자 10년 동안의 차트를 연구하시면 절대로 안 까먹을 정도입니다. 써니전자 이래서 신용 쓰시는 분들이 가장 안타까워요. 이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 신용을 좋아하시면서도. 근데 프롬파스는 잘 보세요. 재밌죠? 상한가 나오기 전까지 신용이 없었어요. 아까 그 얘기 아침 처음에 했던 거 아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눌림목들 차이점이 뭐라고요? 신용이 별로 없어요. 시작할 때는 없죠? 상한가가 나오고 쭉 누를 때 신용이 거꾸로 늘었어요. 이건 이례적인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살짝 올라오니까 신용이 조금 줄었다가 다시 확 늘어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죠. 예, 이거는 신용이 늘어나서 주가가 올라온 케이스예요. 이런 거 거의 못 보셨죠? 이런 거 많아요. 아닌 것도 있지만 있는 것도 많아요. 비상교육은요. 처음에 급등 상한가 나오기 전에는 신용이 없죠. 별로. 근데 언제 늘어나요? 여기서부터. 신용이 훅 늘어나요. 어디 가서 이상한 거 공부하지 마시고 저희 방 들어오셔서 이런 것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산중공업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학습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 그리고 수산중공업 지금 다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딴 거 중요한 거 얘기할 게 있었거든요. 네. 수산중공업은 자율학습이에요. 네. 알아서 연구해보세요. 이건 무슨 의미인지. 네. 윤석열 테마주 신용 얼마나 걸려있는지 보여드릴까요? 네. 보세요. 네. 보시면 놀라실 수도 있어요. 애니능률 보여드릴까요? 애니능률 좋아 보이시죠? 예, 애니능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는 하셔야 돼요. 최근에 상한가나 나오고 여기 딱 올라왔더니 전 잘 모르겠어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제가 애매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애니능률은 얼마든지 여기서 급등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신용입니다. 신용이 언제부터 급증했죠? 여기 상한가 나오기 전에도 여기에서 신용이 늘어나긴 했어요. 그죠? 네. 근데 옆으로 횡보하는데 신용이 이만큼 늘어났어요. 해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이게 세력일까요? 개인일까요? 좋아 보이세요?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서 신용이 이만큼 늘어났어요. 이해되셨으면, 아니 잘 보이시면 7번 찍어주시고. 자, 여러분들이 애니농률에서도 수익이 많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세력이 쓴 신용이면 참 좋겠는데 만약에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프롬파스트나 아까 비상교육은 올라간 게 별로 없거든요. 애니농률이 이만큼 올라온 다음에 신용이 또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을 여러분들이 잘 해보세요. 네. 근데 이럴 때는 잠깐 아까 처음에 다 얘기했어요. 애니농률 하나만 보면 안 되고 하나만 분석하지 말고 여러 개를 같이 비교 분석하면 되잖아요. 그럼 또 뭐가 있겠어요? 애니농률이랑 같이 급등한 게 누구 있어요? 웅진 보시면 되잖아요. 보이세요?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약간 비꼬는 얘기하는 겁니다. 네. 몰라서 모른다는 게 아니라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세력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외계인일 수도 있어요. 누굴까요? 주가가 올라가든 안 가든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죠? 웅진 싱크빅이 있어요. 그나마 이건 좀 나아요. 시용료 늘긴 늘었지만 덕성 있죠? 시용료 늘긴 늘었거든요. 그나마 이건 좀 나아요. 그나마 그래도 늘긴 늘었어요. 언제요? 누를 때. 세력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는데 주의는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니농률 더 올라갈까봐 기대하시는 분들 계시고 덕성이 또 올라갈까봐 기대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여기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리스크가 너무나 커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기존 대장주들이 많이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후발주자에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바닥에 있는 거는 리스크가 없어요. 설령 윤석열 씨나 이재명 씨가 잘못돼서 선거에 안 나와도 바닥에 있는 것들은 리스크가 없어요. 왜요? 아니 관계없는데 떨어질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안 가거나 잘못되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아니 똑같은 내 계좌에 있는 1,000만 원이 있다고 치자고요. 1,000만 원 가지고 애니농률이나 덕성이나 웅진을 갖고 수익을 내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 수익을 여기서 내시면 안 돼요? 왜 꼭 애니농률에서 덕성에서 내야 되는데요? 왜요? 본인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왜 애니농률하고 웅진에 이렇게 내가 집착하고 있지?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꼭 여기서 해야 돼요? 점심에 짜장면이 한 그릇 드시고 싶으세요. 근데 꼭 집 앞에 있는 거기를 가야 돼요? 집 뒤에 있는 쪽으로 가면 안 될까요? 똑같은 거예요. 왜 꼭 거기서 하셔야 되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종목에 대해서 내가 이 종목에서 끝을 보리라. 그거는 종목에서 그러시면 안 돼요. 어디에서요? 결혼 생활 하실 때는 그분이랑 네, 배우자랑 끝을 보셔야 돼요. 중간에 자꾸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죠? 네, 바람 피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종목은 아니에요. 종목이랑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왜 집착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줄이시든지 딴 걸로 바꾸시든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끝난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집착을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신용이 늘어나잖아요. 이건 어디서 늘어나는 거예요? 신용이? 네, 신고가 난 상태에서 늘어나잖아요. 아까 웅진하고 애니농률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네. 신고가 난 상태에서 사람들이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신용을 질르는 거예요. 제가 아까 고점 눌림목하고 바닥 눌림목 차이점을 얘기했었죠? 이게 오늘 마지막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죠? 신용이 많이 늘어났어요. 참고로 웅진은 신용을 많이 걸 수 없는 종목이에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가 안 돼요, 신용이 이게. 근데 비율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신용을 거의 웅진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신용 대출을 거의 안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걸 억지로 찾아가지고 신용을 걸은 거예요, 누군가가. 세력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신고가 난 상태에서 신용이 늘은 거고요. 프롬파스트는요. 음목 맞고 눌려있는 상태에서 신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즉 아까
A능률이나 그런 것들은 양봉을 뽑은 상태에서 신고가 내고 양봉을 뽑은 상태에서 신용이 늘은 거고, 이거는 음봉, 장대 음봉 한 대 맞고 나서 대량거래 터지면서 음봉 맞은 다음에 신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 오늘 마무리하죠. 네. 공부되셨죠? 예, 그래요. 물리지 마시고 좋은 종목들로 수익들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축구, 재밌는 축구를 하는데 축구도 안 보시고 네, 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드릴게요. 네. 아무튼 편안하게 수익 내세요. 네, 물리시면 안 돼요. 지금은 물리면 큰일 나요. 네. 대선이 몇 달 안 남았어요.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한두 번 물리기 시작하시면 거기서 못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데 큰 지장을 준단 말이에요. 맞죠?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편안하게 수익들 내시고, 그리고 아까 메일 주소는 여기 방송 초반에 저기 유튜브 쪽에 올려놨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쪽에 한번 더 써드릴게요.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방금 이제 얘기해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좋은 강의를 좀 듣고서 들으면서 수익을 좀 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방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제가 저녁 방송 때 하는 얘기는 낮에 하는 방송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왜요? 종목 얘기를 여기서 많이 못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래요. 네. 자, 아무튼 문자 보내온 분들은 내일쯤에 제가 원래 오늘 하려고 했었는데 뭐예요? 그 얘기해 드릴게요. 일자리 관련주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거를 얘기 못했네요. 아까 비상교육하고 프롬파스트 있죠? 잠깐만요. 네, 비상교육이랑 프롬파스트 같은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 1분만 하면 돼요. 네. 그 뒤에 또 황소영이 방송하시니까 끝내야죠. 뭐냐면 프롬파스트랑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들었다가 놓고 쭉 가는 거 있죠? 이런 거 많이 나올 겁니다.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후발주자들이 많거든요. 선발주자들이 많이 올라가다 떨어졌죠? 그때 후발주자들은 조금 올라가다가 눌러버렸어요. 양봉 한 개 정도 뽑다 말았거든요. 그게 프롬파스트 비상교육 차트예요. 웅진하고 서현이 계속 이제 거기에서 머물면서 못 가면요, 후발주자들이 거기서 치고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차트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뜬금없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방금 이제 드렸던 말씀, 요거를 더 풀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도 편안히 푹 주무시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세요.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